지난 4월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5년째 미국의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인데요. 우리 외환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미국이 이토록 면밀히 체크하는 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원화 약세 움직임을 견제하겠다는 것인데요. 키և은 이 같은 원화 절상 압박에 맞서 우리 정부가 펼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취임 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11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제재를 받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미국의 기준은 3가지인데요.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넘는 대미 무역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 일방적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이 가운데 2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처럼 경상수지는 국가 간 금융, 통상 거래를 논의할 때 첨예한 대립을 가져오는 경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 키և은 경상수지 결정 요인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접근성을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그 결과 자국의 금융시장이 발달했거나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이 높아 자금 조달이 용이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 요인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자금 조달이 용이한 선진국은 경상수지의 여유로운 운영이 가능한 반면 그렇지 못한 신흥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요인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국가 간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개별국의 통상, 환율 정책 변화만을 요구하는 기존 선진국 주도의 논의로는 경상수지를 포함한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불균형과 관련해 선진국이 신흥국에 보내는 또 다른 의심의 눈초리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인위적 환율 방어 가능성입니다. 즉, 정부가 환율 결정에 개입함으로써 자국의 수출 가격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이 때문에 무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키և의 연구 결과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이상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환율 수준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불태화되면서 국가 전체 통화량 변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가 외환시장 개입 정책에 따른 환율 절하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지속적인 무역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시장 개입 정책을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원화 약세는 수출 가격을 유리하게 만들어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되고 반대로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의 악재로 분류됩니다. 키և은 이번 조사에서 환율 변화가 우리 수출 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총 자본액이나 매출액이 적은 기업은 큰 기업에 비해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환율의 평가 절상에 따른 수출 감소나 기업 수익성의 악화, 시장 점유율의 축소 등은 규모가 작은 수출 기업의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해 투자도 위축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하면 중소기업이 환율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정 지원 체계를 우리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정책금융과 무역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중소기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환경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